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모든 정적들, 그러니까 여기 정적에는요 판사, 검사, 이재명을 수사한 수사관과 이 판사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롭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검사징계법을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검사 징계를 하면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법무부에 검사 징계를 의뢰하면 법무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징계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검찰총장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정 검사를 징계하겠다 그러면 바로 심의를 열면 돼요. 이런 무서운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 탄핵을 하면 할 때는 좋았어. 그런데 전부 다 기각되지 않아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아예 탄핵 가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징계해서 다 아웃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에요. 이건 뭐 장성택에 대한 공포 정치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집권 이후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되는 날이라고 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그려질 것인지, 지금 이재명이가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현실화된다. 이런 보복 정치가 피의 보복이 시작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없는 상황. 이거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입니까?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탄핵 특검,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냐? 특검인데 이 특검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내란 특검법이 있잖아요. 이건 뭐 목숨 걸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세 개의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수가 무려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여러분들 100명 하면 뭐 대충 얼마 정도 될까? 예, 거의 100명이면은요 일개지청, 그러니까 뭐 대전지청, 그다음에 뭐 부산지청, 또 서울중앙지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검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100명이면 대형 지검 수준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야말로 전 정권 털기에 나선다는 것이고, 그러면 검사 수만 낳느냐? 아니오시답니다. 이 특검 기간을 예를 들어서 최순실 때는요 특검이 20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110여 일밖에 안 됐는데 특검 수사 날짜를 170일까지 늘릴 수 있게 고쳐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누가 추천하느냐? 조국당하고 민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숙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숙적 정치. 얼마나 무서워요. 자, 탄핵, 그 다음에 특검, 그 다음에 징계. 야, 얼마나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보복 정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벌써 한두 달 시간이 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 다 조지려고 법을 쫙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게 얼마나 치밀한 정치 보복의 시스템이냐.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여기다가 표를 치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정교모, 대한민국의 이 정의를 실천하는 이 교수 모임,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여러분들 뭐 아시죠?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이제 자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라고 하는 성명을 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명 내용은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파기해서 유죄 취지로 고법에 환송했는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이재명의 출마와 선거 승리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일반 국민은 민주공화국 최고법원 대법원이 내린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로 받아들였지만은 이재명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 당원들, 특히 친이재명 개딸 군중과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청청병력의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한국 헌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입헌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동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이대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제는 뭐 탄핵 강행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이제 발의를 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죠. 이 재판부까지 구성되어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 기일까지 확정한 이재명의 파고 환송심에 대한 연기를 요구하고 재판부 재판관이 탄핵을 공언하고 이재명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서울고법은 독립을 빙자하면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의 재판 개입은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국회 독재의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1급 우두머리가 전권을 휘두르는 다수당의 폭정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법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사수를 스스로 걷어들여야 한다. 이재명이가 출마하여 대권을 획득하려는 것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민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피하고 권력적 면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자연인 이재명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는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인격을 보존하고 당과 국민 대한민국의 공포의 해악을 덜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래 사항을 명심하라. 이재명. 첫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마 사퇴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이 경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짧은 선거기간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급락할 것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서로 파기환송심 판결 이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해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 무효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 셋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법 절차가 중단된다고 억지를 부릴지 모른다. 중간 절차인 기소가 중단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기왕에 진행되어 온 재판 절차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문헌적으로 법리적으로 자명한 이 헌법 규정은 우연적 법률 제정이나 타락한 재판관의 해석적 요술로 훼손될 수 없다. 그 요술은 공포의 전제. 공포의 전제가 뭡니까? 독재죠. 독재 수법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효험을 누릴지는 모르나 헌법 원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는 없다. 근데 이런 말이 문제가 뭐냐? 이런 좋은 말, 원칙적인 말, 이런 논리적이고 순리적인 상식적인 발언이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상식적이고 그야말로 합리적인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매우 참 유감스럽다고 볼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재명하고 그의 친위대 지지자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하라. 첫째, 민주공화에서 사법권은 재판관이 쥐는 권력이 아니라 법률이 가지는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의 법치는 근대적 입헌주의 이념에 근거한 법의 지배이지 전체 권력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헌법적 의법 정치가 아니다. 둘째, 민주공화정은 국민주권의 보편적 보장, 정치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초한 평등이 작동하는 정체다. 그러나 전제정은 권력자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행하는 공포 정치에 의해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전제자의 노예가 되는 수령국가, 노예국가의 정체다. 민주공화정 이전의 전제왕정, 20세기 이후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일족, 그리고 시진핑 등의 포괄적 전제주의가 바로 그 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려온 자유민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 책임 면탈을 위한 전제자의 공포적 지배,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문명적 민주공화로부터 경멸과 봉쇄를 당하게 될 전제 국가로서의 전락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대통령 출마의 자진 포기를 명령한다. 2025년도 5월 8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건 출마를 포기하라. 정말로 출마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강한 요청의 성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내 이런 이재명이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사 검사들 갖다가 탄핵을 하다 안 되니까 징계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도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마어마한 악법들, 우인설법들이 전부 다 통과됐습니다. 자,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현행법상으로 검사 징계는 말이죠, 오로지 검찰총장이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사나 검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도 악법 제조기가 누구라 했죠? 악법 제조기가 바로 김용민이 되겠습니다. 김용민이가. 자, 그래서 김용민이가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청구권자의 말이죠, 이 검찰총장 말고서 법무장관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서를 보면은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서 제19 감사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겠다. 이 얘기는 말이 이런 얘기지 사실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칼자루를 들이대는 거, 이거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컨대 그런 게 많잖아요. 쌍방울 사건 수사했던 이정석 대구고검 검사,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소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최근에 탄핵 쳤는데 전부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되니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검찰총장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정권에서는 징계하고 싶은데 징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장관이 지 멋대로 칼자루를 휘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보복입니까? 예컨대 대북상검사 강백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 다음에 김영철 북부지검의 차장검사, 어미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런 사람들 지금 이미 탄핵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요, 탄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본래부터 정치 탄핵이니까 탄핵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수사를 수습시키려고. 그래서 탄핵한 겁니까? 이게 기각돼서 넘어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막겠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예 징계로다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법무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이거 큰일 났잖아요. 당연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징계를 청구하는 주체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지기 때문에 원님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7명으로 구성돼요. 차관, 검사 2명, 이 사람은 필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법학교수,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데 모두 법무장관이 이 위원들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하는 거 봤잖아요. 추미애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요,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위원은 또 누가 임명해? 법무장관이 위원도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래서 박성재 법무장관도 검토의견서에서 이거를 강력히 지금 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 청구권자와 심의권자를 분리하고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하는 현행법 체계에도 반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반대 입장이 과연 이게 다 고려가 되겠느냐? 절대로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법무부가 말이죠.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재명이가 모든 이 재판은 중단하도록 지금 이제 재판 정지법을 냈거든요. 정지법 이거 법무부가 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검사 징계법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그 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의 검사만 1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대형 사정정국이 열린다. 이 얘기는 사정정국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 털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징계, 특검 털어내겠다. 그 다음에 검사 털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이거를 세 개를 합치면요. 이 특검 검사만 100명이 넘게 동원이 돼서 초대형 사정정국으로 이어진다. 예,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란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만 40명이에요. 파견 검사만 40명. 최순실 특검법이 20명이었는데 2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검사 40명에다가 여기에다가 특검보 4명, 수사관이 무려 80명, 파견 공무원 80명까지 합치면 전체가 200명이 넘어요. 드루킹 사건의 특검임은 검사가 몇 명이냐? 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거리인지. 예,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 민주당은 이런 이제 지금 특검이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심우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 명태균, 건희법사 이런 과거의 국정농단,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개입 사건 특검도 파견 검사가 무려 40명이다. 그래 해병대 순직 검사 특검은 파견 검사가 무려 20명이다. 그래서 요 세 특검만 해도 파견 검사가 무려 1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수사하는 특검을 합치면 특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사 100명이면요. 웬만한 검찰청 전체 검사 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다 특검으로 불려가면 그야말로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생사건 수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악법 투쟁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악법 강행 우리가 반드시 투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